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25일 목요일, 살벌한 시장 마무리가 되고 있는 와중에, 어,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진행되었고 마감되었는지 짧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갭 하락 시작을 했었고, 장 마감까지 좀 밀어버리는 모습,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장 정도까지만 해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한 5천억 정도, 5천억 중반 정도였고요. 개인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제 약간 받아준다기보다는 뭐 이제 많이 내려갔으니까 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물 지수는 역시나 뭐 많이 팔고 있고 1조 2천억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기관은 이제 1조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이 오히려 오늘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기관까지 시장을 밀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 콜 옵션, 콜 옵션에서 기관은 오히려 그 매수를 들어갔고 금융투자 기관은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콜 매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했었고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지금 파생 시장에서 콜 옵션은 지금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좀 호재예요. 이런 것들은 파생 시장의 매매 동향. 현물하고 파생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콜을 매도 치고 있어요. 풋을 사고 있고 개인은 이제 파생해서 더 먹으려고 풋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고, 콜을 매도하고 있다. 내리는 것에 베팅하고 또 내리는 것에 둘 다 베팅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풋 옵션은 이 용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콜 옵션 매도,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풋 옵션 매수, 이렇게 이 같은 옵션이지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뭐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파악하기 힘듭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도를 유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이 빠져버리게 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동평균선에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미는 거예요. 요게 끝까지 밀었어요. 이게 반등이 나왔으면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완전 안 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애매하죠.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이 우상향을 만들어내니까 뭐 시장에서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이거 지금 이평선 장기 이평선 하나 이거 지지했네. 여기까지 빼고 이제 반등이 나오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어떤 종목들은 일목균형표의 상단, 구름대 상단, 어떤 종목은 이제 이런 그 갭락 만들어냈으니까 그 이동평균선 딱 터치하고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그럴 겁니다. 어떤 종목은 구름대 하단, 어떤 종목은 뭐 기준선, 각자만의 그 빼고자 하는 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빼고자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뭐 일목균형표나 이제 5일선 이런 갭들 다 메꾸는 이제 하락이 나왔었고, 종목마다 다 있어요. 종목마다.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이테오젠, 이제 무주공산처럼 올라가는 주식들이 오늘 싹 다 밀려버렸죠. 이런 것들은 참 1년에 몇 번 만나지 못하는 이런 하락인데 또 하필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특정 라인까지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목적을 그 메이저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뭐 종가까지 이렇게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생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현물 주식 좀 걷어들이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8,200억 팔고 1조 2천억 팔았잖아요. 동시호가에서 이 포지션이 확 바뀔 수 있어요. 일단 영상 본 다음에 이 나머지 컨텐츠 진행한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오늘 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등락이죠. 등락. 오늘 어떤 종목이 어떤 등락을 만들어냈냐 이런 거 직장 다니시거나 장중에 매매 못 하시는 분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사실 미쳐 돌아가는 장세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장세이고 그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투자 판단에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없고 이걸로 인해서 뭐 맹신을 하지 말아주세요. 매수 매도는 본인 몫입니다. 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장세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스몰캡 520억짜리 상한가 뭐 이런 거 장중에 뉴스 나가지고 이제 상한가 저점 반등 나왔죠. 저점에서 상승 나왔죠. SG 같은 경우에 순환매가 나와버렸어요. 그
시가는 8%밖에 안 떴는데 오히려 시간의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런 SG 같은 종목은 또 상승 만들어냈고, 지금 단기가열이 또 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거래량이 또 이 단기가열을 갱신했기 때문에 또 뜰 것 같아요. 그 우크라 재건 쪽은 제가 좀 이따가 이 영상 끝낸 다음에 하나하나 또 그 섹터 자체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그냥 아사리판입니다. 지금 아사리판. 예,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어떤 것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어떤 것까지 심지어 뭐 올라가서는 안 되는 종목인 이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유통 비율이 18%라고, 옛날에는 유통 비율이 90, 대주주 지분율 95%에다가 5%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품저주인데, 이렇게 상징성이 무섭습니다. 상징성. 시장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상징성을 띄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양지사보다 유통 주식이 훨씬 적은 종목하고 훨씬 가벼운 종목 천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기현상을 또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스24 이거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시설에 투자한다고 해서 올라간다. 시설 투자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다 올라가야지. 어떤 종목이든.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좀 매매하기도 어렵고, 스캘퍼들은 정말 좋은 변동성이죠, 이거. 근데 이거 재료를 조금이라도 보고 뭐 일정이나 어떤 이슈를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매매하기 힘든, 네,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해가지고, 네, 주식 팔아먹었다고 난리였죠. 카카오가 주식으로 이제 영업이 채워 넣는다고, 시프트업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SCI 평가 정보 이런 것들도 좀 심하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이렇게 꺾이니까 와 난리가 났네. 그리고 인버스성 테마가 올라갔는데 사실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네, 절대 길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회사를 내놓았죠. 왜 내놨겠어요? 이렇게 채권 추심이 잘 되는 회사가 왜 회사 매물이 나왔을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업황이. 자, 그리고 쭉 내려다 보면 뭐 품절주, 네, 이런 거 올라가는 거고요. 대부분 윗골이 많이 달았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틱톡 연결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이런 양수겸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양수겸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세력들이 여기에도 엮을 수도 있고 저기에도 엮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네이버 쇼핑, 그 티몬 사태, 큐텐 사태 이런 거 터지니까 반사 이익은 네이버가 받는다. 그러면 네이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주식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테마가 알아서 해석해서 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매매 난이도 2번, 3번 거쳐야 되는 주식들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고, 물론 하루 이틀 3일 가겠지만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시게 되면 쭉 내려다 보면 와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 정말 없었습니다. 자, 하락률 한번 볼게요. 하락률 보게 되면 좋은 사람들, 와 옛날에 개성공단 테마로 정말 거래 정지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던 종목인데, 이게 드디어 3년 만에 3년 넘었네요. 거래가 재개되었네요. 자, 정말 다행인 상태죠, 이 주주들은. 근데 사실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던 상태에서 신저가 나와서 거래가 재개된 거기 때문에 참 뭐 할 말이 좀 없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네,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다른 것도 볼게요. LS 일렉트릭 이런 것도 진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밀어버렸네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아버리게 되면 이거 MSCI 이야기 하는데 올라갔긴 올라갔는데 이게 올라간 다음날 하루 쉬고 이렇게 급락을 만들어 버리네. 와, 아마 이 현상은 이 현상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주식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일어난 현상들 중에서 뭐 올라갔으면 내려갈 수도 있지, 뭐 과도하게 올라갔으니까 차익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멀리서 그냥 계좌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런 현상은 우리 K 주식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이런 세론 나오는 것들 와 너무 살벌합니다. 보통 이렇게 끝까지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끝까지 밀어버리면 기술적 반등이 내일 또 반발 나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갭 상승 나오거나 미국장 따라서 많이 움직일 건데, 미국장 선물이 또 좋진 않네요. 그래서 대형주가 내일 또 저점을 한번 갱신한 다음에 찍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공포 반대 매매, 네, 이 반대 매매 이 정도면 나올 법한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뭐 테마들은 또 키워드 달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겠죠. 자, 쭉 내려다 보면 와, 얼마 전까지 이거 올라갔던 많은 종목들이 그냥 순식간에 나락을 가버렸네요.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 끝까지 밀려버리는 현상. 네, 하이닉스가 끝까지 밀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주봉에서 어디를 지지했냐? 그러면 여기에서 일봉에서는 지금 다 깨버렸는데 주봉에서는 지금 여기 이게 일목균형표 기준선이라고 하거든요. 특정한 선, 그러니까 선 없이 밀려버리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특정한 선까지 밀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개미들이 유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이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지표를 딱 갖다 대면서 밀어버리면 어디 선을 이탈했네, 어디 선을 이탈했네. 아무리 호재가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예정이 되어 있더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개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일단 윗꼬리가 너무 세게 나오고 7월이 또 마무리되는 이런 형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쉽진 않네요. 쉽진 않아요. 보통 이제 시장 한번 보게 되면 그렇게 테마가 티키타카 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날은 오늘 같은 날은 뭐 좀 뭐랄까 인버스적인 그러니까 공포가 없는데 공포가 깔린 게 없는데 그냥 뭐 수급이 몰릴 법한 종목을 픽해가지고 올려버리고 이런 변칙적인 장세에 좀 극단적으로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거 이제 이번 달 이제 다 됐어요. 어쨌든 간에 7월달 정말 공포스럽고 지긋지긋한데 7월달 다 됐어요. 7월달 주 내일 바뀌고 그리고 다음 달이면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또 다음 달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확실히 바뀔 겁니다. 일단 7월달은 밀고 마감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밀고 마감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상태를 보게 되면 뭐 그래 여기까지 또 뺐구나. 보통 이제 이게 신빙성이 그래도 높은 게 뭐냐면 항상 어디까지 뺀 다음에 빼는 게 과도하긴 하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주는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포는 조금 접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원달러 환율 크게 이상 없었고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지금 정말 뺄 수 있는 마지노선까지 다 뺐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올라오는 라인들이 추정해서 여기까지 뺐었어요. 네, 뺐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는 더 빠지더라도 여기는 지금 마지노선까지 다 뺐으니까 한 차례 더 나오더라도 한 차례 그 공포스러운 게 더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마가 또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반등이 나오냐 이게 지금 급락을 만들어내면은 또 이 주봉에서 이 급등도 나오고 네 그리고 하루 정도 이 급락 이후에 또 받쳐주는 봉도 나오고 이렇게 또 한 봉이 또 쉬는 타이밍이 나와요. 쉬는 타이밍이 이때 또 포지션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과거의 하락률에 대한 그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언제는 아래 꼬리 달고 언제는 상승 나오고 지금 이제 지수 상태가 약해져 가지고 살짝만 대형주 올라가도 지수 상태는 빨간색이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또 비일비재합니다. 자, 3월 14일 화요일에도 지금 4% 빠졌다가 갭 상승 나오고 이러면서 지킬 거 지키고 올라가고 계속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도 지금 과매도 나왔으면은 하루 또 받쳐주는 폭 나올 거예요.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런 데드캣을 잡아주는 아래 더 내려간다 손 치더라도 잡아주는 폭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면서 주식시장, K 주식 너무 어려운데 또 극복해 나가는 마무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환율 상태 이상 없고 미국장 따라서 같이 내리면서 미국장이 끌어올렸던 그런 주도주들 내려 꽂으니까 우리나라도 별 수 있나 같이 밀어버리고 파생시장에서 싹 밀어버리는 주식을 현물을 팔아야 이제 지수가 내려가니까 그 지수 선물이 내려가니까 선물 내려가면서 선물 팔고 달러 사주고 달러 사주는데 3천억 넘게 사주는데 0.15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장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단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정말 한 방에 나가 떨어진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영상 끝나고 우크라 재건 테마 한번
그 테마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영상에 이제 재미를 좀 붙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뭐 리포트를 뭐 판매도 했었고, 네, 그리고 강의도 판매도 했었고, 그런 시기에는 좀 이게 이 유튜브를 한다라는 거 약간 부수적으로 프로모션 차 뭐 그런 식으로 좀 본의 아니게 자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을 만든 게 자의적으로 만든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 내려놓고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재미를 붙이면서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네, 시장 지금 저는 테마 자체는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타점이란 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 등락에 대한 패턴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떤 패턴이냐면 뭐 뺄 때 정말 살벌하게 빼고 올릴 때도 살벌하게 올리는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살짝 빠져도 10% 빠지고 조정 나와도 10%가 빠지는 장이면 이 10%라는 이 포인트가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급락이거든요. 요즘에는 이 조정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시장, 특히 대형주 할 것 없이 빠져버리는 게 이거 뭐 개별 악재 뜬 것도 없잖아요. LS 일렉트릭 뭐 하나 엔진 이런 거 있잖아요. 악재가 떠서 내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내렸잖아요.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렸다라기보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든 간에 10%는 그냥 기본으로 빠질 수도 있구나. 예전에는 10% 내려가게 되면 그냥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10% 내리고 10%또 내리면. 근데 요즘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게 10%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좀 갱신을 해주셔야 또 저랑 같이 또 주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동시호가 마감 상태까지만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얘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냐? 1.8이니까 거의 뭐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회수를 해가는 게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선물은 조금 주워 담았죠. 근데 막판에 1조 아까 2천억 정도 되었었는데 조금 주워 담았고, 금융투자가 좀 이거를 얼마나 뱉어내냐, 외국인이 얼마나 주워 담냐,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장이 이제 마감되었어요. 한 2천억 정도 주워 담았고, 그렇죠? 2천억 정도 주워 담았어요. 요 정도로 마감이 됐네요. 요 정도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런 매매 동향이 뭐 이제 마감가에 그 옵션 만기일이나 이런 파생 시장의 동요가 있는 날에는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되면 공부를 해야 퇴출이 안 당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